은퇴의 쇼크에 빠진 아버지들의 현 주소와 공동체를 통해 새 희망을 찾는 KBS 창원의 보도 특집이 내일 저녁에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과도한 손실보전금이 재정을 압박하던 마창대교에 대해 경상남도가 결국 공익처분이란 초강수를 뒀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공익처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조치입니다. 보도에 천연수 기자입니다. 민간 투자자가 3,5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마창대교. 30년 동안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과 이익금을 가져갑니다. 수입이 적으면 경상남도가 부족분을 물어주는 MRG 방식으로 10년 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실제 수입과 민간에 보장해준 수입 격차가 벌어져 앞으로 24년 동안 재정지원금이 3,18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과도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공익 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중금리는 2%에 불과한데 맥쿼리 한국인프라펀드 등이 6.2에서 11.3%의 고금리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제시한 여러 가지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 손실을 보상해주고 마창대교 요금 징수권 등을 경상남도가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공익처분은 정부위원회의 가결로 손실보상협의 등이 시작되지만 민간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등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공익처분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경상남도와 협약에 따라 재정부담금을 받는 것이라며 공익처분 신청에 따른 정부의 결정을 보고 대응하기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같은 민자사업인 거가대교에서는 사업자와 자본 재구조화 협상에 성공을 거둬 연간 800억 원을 아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인데요. 창원 도심 한가운데서 경찰과 20여 킬로미터에 걸쳐 아찔한 도심 추격전을 벌인 음주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은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질주는 계속됩니다.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구간을 반복해 돌기도 하고 정차를 하는 듯 하더니 제지하는 경찰관을 넘어뜨린 뒤에는 차선과 신호도 무시하고 폭주합니다. 앞만 보면서 운전하는 그런 모습만 그러니까 저를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새벽 시간 도심을 휘저으며 최고 시속 140km로 달아난 이유는 음주운전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하고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정신이 그렇게 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찰차에 막혀 질주를 끝낼 때까지 15분 동안 역주행에 고개운전까지 하며 내달린 거리는 22km.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나온 운전자 26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해 음주 사고의 20%가 발생하는 11월과 12월, 일부 시민의 불법 음주운전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불황의 취업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면서 하고 싶은 일로 창업을 하려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과 대학들도 학생들의 창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25살 김상호 씨. 3학년인 김 씨는 동아리 친구들과 2년째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로부터 자동차 바퀴 휠 설계를 의뢰받았습니다. 미국에 판매되는 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단조 휠을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취업도 힘들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한 현실에서 창업에 나서는 대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 주요 대학의 창업 동아리도 2013년 57개에서 올해 87개로 50% 늘었습니다. 솔직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아무래도 좀 자유로운 것도 있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하고 독특한 아이템 같은 거 생각으로 남들과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대학도 기업과 연계해 무료 창업 상담과 기술 전수에 나서는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제 성숙화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이 가능한 아이디어로 이제 구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지적재산과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교육부도 대학 창업 교육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우수 창업 동아리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올해는 베이비 부머 700만 명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KBS 창원총국은 은퇴 쇼크에 빠진 아버지들의 현주소와 공동체를 통해 새 희망을 찾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9년생) 정섬근 씨. 6년 전 함께 은퇴한 동기를 잃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편안히 살도록 해라. 은둔 생활을 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동기의 결정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2달 가까이 밖을 안 나가고 집 안에서만 기거를 하면서 정말 여기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수천 번을 했습니다. 은퇴 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김남국 씨도 재기를 꿈꿨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저희 큰딸이 굉장히 씩씩하게 돈 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참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같은 처지의 동기생을 만나 우울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베이비 부머에게 위로와 응원을 주는 공연도 준비하며 인생 2막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1막은 진짜 물질적인 성장이라 그러는 것 같으면 인생 2막에서는 정신적인 성장을 통한 어떤 즐거움, 행복함, 이게 아주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이 맞이하는. 한국 경제 발전과 부모 봉양,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700만 베이비 부머. 100세 시대 첫 은퇴 쇼크를 경험하며 행복한 노년의 길잡이로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해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 성금이 모이는데요.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몸노인 10여 명이 복지관에 모여 점심을 나눠 먹습니다.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을 서로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초기 우울증을 앓는 홀몸 노인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모인 이웃 돕기 성금 덕에 벌써 9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어쩌다 보면 막 떨어져 붙으면 좋겠고 밥 먹는 게 더 즐겁고 또 두 번째는 이거 먹고 나면 빨리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구호로 내년 1월 말까지 70일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83억 6천만 원. 지난해에는 목표액을 훌쩍 넘는 81억 5천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 11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금은 경남은행과 농협계좌로 참여할 수 있으며 KBS 창원총국 등 언론사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결핵 퇴치를 위한 크리스마스실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대한결핵협회 울산 경남지부에 크리스마스실 모금 결핵 퇴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경남도는 모금 목표액은 2억 1천만 원이며 도민이 참여하는 모금과 우체국과 인터넷을 통한 모금 운동이 내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오늘도 경남 곳곳에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김 전 대통령의 모교인 장목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지역 인사와 마을 주민 등 사흘 동안 모두 3천여 명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오늘까지 경남도청 현관을 포함해 모두 14곳의 분향소가 설치돼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원회에 홍준표 지사가 부위원장으로, 권민호 거제시장이 장례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구성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6명의 부위원장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들어갔습니다. 장례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이 서울 동작구청장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경상남도의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 12개가 모두 원안대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어제 노인복지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개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꼭 필요한 기금을 없애는 것은 도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이 경합 중인 복합 리조트 단지가 오는 27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외국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단지 2곳을 연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부산 북항, 인천 등 전국 9개 지역을 1차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국계 투자사 측과 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과 5천만 달러의 예치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0일 발생한 선박 화재의 원인을 용접 불꽃에 의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이행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용접 시 불꽃이 튀지 않도록 특수 헝겊을 작업장에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조치 이행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건조 선박 5척에 내려졌던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동마산 나들목 인근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늘 점등식을 갖고 내년 1월 2일까지 불을 밝힙니다. 점등식에는 시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자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도 오는 29일 점등식이 열리는 등 경남 곳곳에 사랑과 봉사의 의미를 전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됩니다. 경남의 교육 공무원 가운데 20% 정도가 재산 등록과 관련해 경고와 시정 조치, 보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전체 재산 등록 339건 가운데 186건을 심사한 결과 15명의 경고와 시정 조치를, 51명에 대해서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 종합방역소가 하동군에 들어섭니다. 오늘 문을 연 축산 종합방역소는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에 국비와 도비, 군비 등 7억 9천여만 원을 들여 24시간 무인 차량 자동 소독기와 방문객 소독기, 방역차고 등이 설치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